아들이 막 세상을 떠난 그날, 장례식장의 향냄새가 아직 집안에 가득 배어 있던 날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두 끊기고 정막이 내려앉자마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다.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은 며느리의 앞에서 시어머니는 차갑게 방문을 열어젖혔다. 이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분명히 제 남편의 아이예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의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옷가지를 마당으로 던지며 소리쳤다.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배가 불러? 난 못 믿어. 그날 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골목에서 며느리는 끝내 집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한 가정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향해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 약속은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며느리 수지는 26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수진을 따로 불러 세웠다. 솔직히 말해라. 그 아이 정말 우리 아들 아이 맞니? 수진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결혼한 지 1년,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단숨에 의심으로 변해버렸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아낀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점점 소외된다고 느꼈다. 그런 감정은 아들의 죽음 이후 더욱 뒤틀렸다.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 마음이 의심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수지는 집에서 쫓겨난 뒤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재봉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다.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었다.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지만 며느리와 뱃속 아이에 대한 생각은 지우려 애썼다. 혹시라도 내 핏줄이 아니라면? 그 의심은 그녀를 더 완고하게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오갔다. 누군가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누군가는 며느리를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얼굴 속에 잠들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된 날, 수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몇 시간의 고통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울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들이에요. 수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을 얻었다. 아이의 이름은 민호로 지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이름이었다. 며칠 후 우연히 병원에서 아이의 사진이 시어머니의 지인에게 전해졌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와 코가 똑같았다. 그 소식은 곧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이건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잖아. 하지만 자존심과 후회가 뒤섞여 그녀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랐다. 차가운 겨울밤, 며느리를 내쫓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는 슬픔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웃을 때마다 아버지를 닮은 눈웃음을 지었다. 동네 사람들조차 정말 아버지랑 판박이네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수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 마주하게 될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조용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빠는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듯 했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을 남겨두고 있었다. 과연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리고 상처 입은 며느리의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또렷해질 것이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지만 세상은 수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이 민호가 태어난 뒤로 그녀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다. 새벽에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아기를 업은 채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친 몸을 이끌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나섰다. 피로가 쌓여 몸은 늘 무거웠지만 아이가 웃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민호는 유난히 눈이 컸다. 또렷한 눈매와 오뚝한 코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수진을 붙잡고 말했다. 아이고, 애가 아빠랑 똑같네.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울렸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작은 위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편 시어머니는 점점 외로워졌다. 집안은 고요했고 식탁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던 아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민호를 보게 되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 건너편에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친 것이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도 익숙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과 겹쳐 보였다. 시어머니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수진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수진 역시 그녀를 보았다. 잠시 시선이 스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침묵은 차가운 벽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혹시 정말 우리 핏줄이라면? 그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것은 겨울밤 며느리를 내쫓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때 수지는 배를 붙잡고 울며 설명했다. 어머니,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듣지 않았다. 수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다.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지역 보육센터의 도움을 받아 일을 늘렸다. 민호가 도를 지나면서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낮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질문도 늘어났다. 엄마, 우리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호는 궁금해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답했다. 있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멀리 계셔.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민호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 며느리 애 하나 잘 키우더라. 애가 정말 아버지랑 똑같아.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조여왔다.
어느 날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민호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직접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문전박대를 당할까 두려웠다.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자신이 준 상처가 너무 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지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조용히 살아갔다. 민호는 2살이 되면서 더 또렷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웃을 때마다 아버지의 미소가 번졌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농담처럼 말했다. 할머니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그 말은 예언처럼 남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수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에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2 사람은 좁은 공간 안에서 마주 섰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민호는 낯선 노인을 바라보다가 해맑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또박또박한 인사였다.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다. 그 목소리마저 아들을 닮았다고 느꼈다. 입술이 떨렸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상처도. 시어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애가 많이 컸구나.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사과도 용서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는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약해졌지만 2 사람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이 만남이 우연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지, 닫을지는 이제 2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비가 잦아들었지만 처마 밑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수지는 민호를 더 단단히 안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2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눈매, 코, 입술, 웃을 때 생기는 작은 보조개까지 모두가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이름이 뭐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예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아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이름이었다. 예전에 식탁에서 농담처럼 나중에 아들 낳으면 민호로 하자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는 해맑게 말했다. 할머니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할머니야. 그러나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희망에 가까웠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구나.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이 입 밖으로 나왔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 사는 동네를 다시 찾았다. 어린이집 앞에서 멀찍이 서서 아이를 기다렸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피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3 사람이 앉았다. 민호는 모래놀이에 집중했고 2 어른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슬픔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차가운 겨울바람, 마당에 흩어진 옷까지, 닫혀버린 대문.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자존심과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을까? 수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모래를 쥐고 있었다. 그 웃음이야말로 수진이 지켜온 전부였다. 민호야. 수진이 부드럽게 불렀다. 저분이 할머니래. 인사할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아이의 천은 따뜻했고 심장 박동은 힘찼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핏줄이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이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날을 잊지 못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당연한 것이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가끔씩 공원에서 민호를 만났다. 장난감을 사오거나 간식을 건네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갔다. 수지는 일정한 선을 지켰다. 예의는 갖췄지만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이제 화해하는 건가 봐. 하지만 진짜 화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자신, 그리고 한 명의 할머니가 있었다. 수지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 사람은 누구야? 할머니, 공원에서 만나는 할머니.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나 좋아해. 그 말에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이에게는 미움이 없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래 생각했다. 자신이 아이에게까지 과거의 상처를 물려주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다시 믿었다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닐지. 시어머니 역시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주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졌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며 세 사람을 조금씩 같은 자리로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고백과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세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공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고 민호는 시어머니를 보면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은 뭐 했어요? 아이의 질문은 언제나 밝았다. 그 순수함이 두 어른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잠시나마 가볍게 만들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겨울밤, 닫혀버린 대문, 갈 곳 없이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선명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후회와 미안함을 표현해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집에 한번 와보지 않겠니? 민호랑 같이.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쫓겨난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집에 가면 과자 있어요? 라며 웃었다. 결국 수진은 아이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면 괜찮아요.
그 집에 다시 들어선 날, 공기는 묘하게 낯설었다. 가구 배치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아들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수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빠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민호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아빠, 나 왔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다. 어린이집 행사에도 몰래 찾아와 멀리서 지켜보았다. 운동회 날 민호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하자 가장 크게 박수를 친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할머니, 나 잘했죠?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민호가 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다. 어린이집에서 가족 참여 수업이 열렸고 보호자 한 명이 함께 참석해야 했다. 수지는 일 때문에 빠질 수 없었고 시어머니가 대신 가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허락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사는 무심코 말했다. 민호는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예전에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말도 했어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다. 아이는 이미 어렴풋이 과거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직접 말해주지 않았어도 분위기와 대화 속에서 느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야, 엄마가 힘들었다고 했니? 아이의 대답은 맑고도 단호했다. 엄마가 울었대요. 할머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이는 이어 말했다. 근데 엄마가 나 지켜줬대요. 그래서 난 엄마 좋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손주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감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든 일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수진을 찾아갔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쫓아낸 그날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알겠다.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눈빛에는 예전보다 덜 날선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 전 그날 이후로 혼자서 아이를 지켰어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래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손주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니? 그 부탁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수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방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엄마와 자신,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엄마,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과거의 상처를 지키는 것과 아이에게 더 넓은 가족을 허락하는 것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강해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무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다. 미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결국 답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세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흘러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미뤄두었던 선택의 순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다가왔다. 민호가 6살이 되던 해 어린이집 졸업 발표회가 열렸다. 작은 강당 안에는 부모와 가족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수지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에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무대 위로 아이들이 하나둘 올라왔다. 민호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저는 커서 엄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당 안에 잔잔한 웃음이 퍼졌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발표가 끝난 뒤 아이들은 가족에게 달려갔다. 민호는 먼저 엄마를 꼭 안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뒤돌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 입 안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민호가 입을 열었다. 아이는 또렷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울렸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왔던 과거의 조각들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때 엄마 쫓아냈다면서요. 엄마가 나 배 안에 있을 때. 수지는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많은 걸 이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계속 말했다. 그때 엄마 혼자였대요. 그래서 많이 무서웠대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사람들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를 가리켰다. 그 눈빛은 원망이라기보다 단호함에 가까웠다. 그때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지금은 제가 말할게요. 할머니, 집에 가세요.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거친 표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자신과 엄마를 지키겠다는 어린아이의 결심이었다. 강당 안은 조용했다. 수지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랜 시간 홀로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전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이가 저를 지키겠다고 말할 만큼 그 기억은 저희 삶에 깊게 남아 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벌을 받는 마음으로 살겠다. 다만 멀리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그 말은 거절이면서도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다. 가능성은 남겨두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매달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 손주에게는 응원의 말, 수진에게는 사과와 감사의 문장을 담았다. 만남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더 자랐다. 그는 점점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 진짜 많이 미안해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많이 미안해 하셔.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조금만 천천히 봐도 돼요. 근데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미움을 배우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 몇 달 뒤 세 사람은 다시 공원에서 만났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는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고맙다. 다시 기회를 줘서. 민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엄마, 울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 약속은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과 기다림은 조금씩 균열을 메워간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위에서 자란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삶을 지켜냈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천천히 속죄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민호는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존중 없는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